아이고, 내 노후 자금이 절단났네. 요즘 이런 말 주변에서 자주 들리지 않나요? 사실 저도 며칠 전 지인한테서 이런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3억 모아두고 이제 미국 주식으로 굴리면 은퇴 자금은 끝났다. 며 든든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뉴스에 시장이 흔들리자 순식간에 손실이 커졌다고 하더군요. 어찌 보면 우린 은퇴 대작전이랍시고 계획을 세우면서도 전쟁, 금리, 환율 같은 변수는 설마 하고 넘깁니다. 막상 그런 일 터지면 너무나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죠.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3억 은퇴 대작전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허상인지, 그리고 그런 현실에서 우리 은퇴 준비를 어떻게 다시 설계해야 할지 말이죠. 먼저 미국 주식으로 은퇴 자금을 불리겠다는 전략이 왜 이렇게 인기인지부터 살펴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금리 시절의 화려한 수익률. 2020년, 2021년엔 S&P 500이 2030%씩 오르는 걸 보고 이거야 싶었던 거죠. 한국 금리는 1%대인데 미국 주식은 20%라니 누가 안 혹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5060대가 3억 정도 모으면 배당주 ETF SCHD나 성장주 ETF JPQ 사두면 매달 10만 150만 원 나오겠지 하고 은퇴 설계를 짰어요. 유튜브에도 그런 계산기 돌리는 영상이 넘쳐났고요. 그런데 문제는 주식시장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투성이란 겁니다. 특히 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시도 때도 없이 시장을 흔들어요. 이번 이스라엘-이란 충돌은 거기다 석유 가격까지 자극해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과 금리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죠. 이걸로 피해본 한 친구 얘기 들려드릴게요. 이 친구는 58세에 조기퇴직하면서 내 남은 돈 3억을 SCHD, JPQ에 넣고 배당으로 사겠다고 했습니다. 2023년 말까진 계획이 잘 맞아떨어졌어요. 달러 강세라 환차익도 나고 배당도 제법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란 긴장이 고조되자 시장이 급락했고 특히 달러 환율까지 요동치면서 한 달 새 10% 넘게 손실을 봤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빠듯해지자 ETF를 일부 매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팔고 나니 반등해서 또 후회가 남았다고 해요.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주식 배당으로 노후를 해결한다는 전략은 너무 단일한 설계예요. 이 전략이 깨지는 순간 다른 대비책이 없으면 바로 생활비가 막막해집니다. 두 번째 사례는 63세의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미국 주식 ETF를 3억가량 사서 달러로 매달 1,500달러 정도 배당을 받던 분들이에요. 원래는 한 달러에 1,300원쯤일 때 환전하면 한 달에 200만원 가까이 됐죠. 그런데 최근 달러-1 환율이 크게 요동치자 매달 원화 환전액이 180만원, 160만원, 150만원으로 줄더랍니다. 게다가 배당주 ETF 가격 자체가 전쟁 리스크로 하락했으니 원금도 줄었어요. 결국 3억이 2.7억으로 줄었고 환차손까지 고려하면 체감 손실은 더 크죠? 이 부분은 원화로 고정 수입이 없으니 너무 불안하다며 결국 한국주택연금과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기는 쪽으로 계획을 다시 세웠다고 해요. 여기서 얻을 교훈은 명확합니다. 해외 주식 배당은 환율 리스크, 시장 리스크가 동시다발로 터질 수 있다는 것. 달러 자산이 분명 필요하지만 그게 노후 소득의 전부가 되면 불안정성이 극대화된다는 거죠.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접근입니다. 61세 남성으로 이분도 3억 정도를 노후 자금으로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액을 미국 주식이나 ETF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1억은 달러 MMF나 채권형 ETF로 1억은 한국 배당주, 나머지 1억은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의 생활비 쿠션으로 남겨두었어요. 이분도 이번 이스라엘-이란 사태로 미국 주식이 하락하는 피해는 봤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당장 ETF 매도해서 충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달러 MMF를 일부 환전했으면서 대응했고 한국 배당주는 비교적 방어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결국 전체 자산의 하락폭이 제한됐고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이었죠. 이 사례는 은퇴 자산의 분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 얘기로 돌아와 볼까요?
요즘 한국 은퇴자들의 은퇴 설계는 정말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금을 받으면 은행이자나 연금펀드, ETF 한두 개에 몰빵하는 분들이 많죠. 이때 조언이랍시고 돌아다니는 게 SCHD, JPQ 사서 월 10만 150만 원 배당 받으세요 같은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잘 되면 노후 생활비가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문제는 잘 안 될 때를 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란 전쟁 리스크가 보여준 게 딱 이겁니다. 정치, 전쟁, 환율, 금리, 인플레이션이 맞물리면 금융시장은 순식간에 변합니다. 특히 전쟁은 물가를 자극하고 금리 경로를 바꿔버려서 시장 전체가 출렁이죠. 그래서 은퇴 설계의 핵심은 이런 사태가 닥쳤을 때도 최소한 생활비는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주택연금, 소규모 월세 수입, 채권성 자산, 현금 쿠션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설계해야 합니다. 달러 ETF 배당도 좋지만 그게 전부면 정말 위태로운 겁니다. 많은 분이 3억, 5억 정도면 미국 주식으로 굴려서 배당만 받아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정말 달콤한 이야기죠. 하지만 은퇴는 30년짜리 계획입니다. 단일 솔루션은 절대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린 늘 전쟁이 나면, 환율이 급변하면, 금리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 을 가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3억 은퇴 대작전이 이번 이스라엘-이란 전쟁 뉴스에 마음이 철렁했다면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라도 설계의 취약성을 깨달았다면 진짜로 강한 은퇴 포트폴리오를 다시 짤 기회가 생긴 거니까요. 우리 모두 노후를 위해 안전마진을 확보합시다. 위험을 나누고 비상시에도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을 마련하고 연금 같은 안정소득을 최대한 활용합시다. 그렇게 하면 전쟁 뉴스에도 아이고 절단났네 하고 속만 태우진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합시다. 노후 자금은 단기 투자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3억이든 5억이든 돈보다 중요한 건 설계의 견고함이에요. 전쟁 한 번에 무너지는 계획이 아니라 어떤 풍랑이 와도 버틸 수 있는 설계를 함께 고민합시다. 좋습니다. 이제 좀 더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실제로 내 은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이스라엘-이란 전쟁 뉴스 하나가 우리에게 준 경고는 정말 단순해요. 너무 한 군데에 몰빵하면 한 방에 훅 간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의 균형이에요. 말이 어렵지만 사실상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옛말이 핵심이죠. 그런데 이걸 은퇴 설계에선 어떻게 실전으로 적용할까요? 첫째, 생활비의 23년치는 안전자산으로 확보하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은퇴 자금 전부를 ETF나 주식에 넣으면 시장이 출렁일 때 당장 생활비가 막막해져요. 결국 손해를 보고서라도 팔아야 하죠. 이걸 피하려면 비상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최소 4,800만 원 2년치, 가능하면 7,200만 원 3년치를 현금성 자산으로 유지하세요. 여기서 현금성 자산이란 요구 불예금 통장, MMF, 단기 채권형 ETF, 달러 MMF 환해지용 일부 보유. 이건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시장을 견디기 위한 안전마진이에요. 한 60대 부부가 실제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소규모 임대료 수입으로 월 150만 원쯤 나오지만 매달 250만 원 정도 쓰거든요. 차액 100만 원은 이 비상금에서 매달 빼쓰기로 계획했어요. 그러면 시장이 폭락해도 ETF를 안 팔고 버틸 수 있죠. 둘째, 소득원을 분산하라. 많은 분이 은퇴 자금의 소득원을 딱 하나로 정합니다. 미국 배당 ETF에서 월 150만 원. 이런 식이죠. 근데 이번 전쟁 뉴스처럼 시장이 흔들리면 배당도 줄고 가격도 떨어져서 팔기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최소한 3개 정도의 소득원을 마련하세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국민연금 월 100만 원, 미국 배당 ETF 월 80만 원, 국내 채권형 ETF나 국내 배당주 월 50만 원. 이렇게 나누면 한쪽이 흔들려도 다른 쪽이 버텨줍니다. 실제 사례 하나 더 소개할게요. 62세의 한 남성분은
SCHD, JPQ로 1억 5천을, 한국 채권형 ETF로 7천을, 현금 예금으로 8천을 나눴어요. SCHD, JPQ가 최근 10% 정도 하락했지만 채권형 ETF는 거의 손실이 없어서 심리적으로도 버틸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셋째, 환율 리스크를 관리하라. 이번 전쟁 뉴스에서 많은 분이 깨달은 게 바로 환율 리스크였을 거예요. 예를 들어 달러 강세일 때는 좋았죠. 1,300원에서 1,400원 가면 환차익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영원할까요? 달러가 약세로 가면 배당이 달러 기준으로 같아도 원화 환산액이 줄어요. 그래서 팁을 드리면 달러 자산은 은퇴 자금의 3,050% 정도로 제한. 달러 MMF, 달러 채권도 일부 섞어서 환리스크 분산. 환해 지형 ETF 활용도 고려. 즉, 환율이 어떻게 변해도 일정 수준의 원화 생활비는 보장받을 수 있게 설계하는 거죠. 넷째, 국내 연금 활용을 극대화하라. 많은 분이 미국 배당 ETF로만 은퇴 설계하느라 한국의 공적 연금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주택연금은 사실상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최강의 안전소득이에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꼭 확인하고 최대한 연기 수령액 증가. 집이 있다면 주택연금 검토. 개인연금 저축 IRP에서 안정형 상품 활용. 국민연금 월 100만 원이 있으면 시장이 흔들려도 최소한의 생활이 됩니다. 이게 없으면 ETF가 깨질 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다섯째, 주식형, 채권형, 현금성 자산의 비율을 정하라. 많은 은퇴 자금 상담을 하면서 보니 문제의 90%는 이 비율을 못 정해서 생깁니다. 너무 공격적이면 100% 주식형 변동성 폭탄. 너무 보수적이면 100% 예금 물가 상승에 자산 가치가 녹아내림. 권장 예시로는 주식형 국내외 ETF 포함 4,050%, 채권형 국내외 3,040%, 현금성 예금 MMF 1,020%. 이 비율은 본인 성향, 나이, 국민연금 수령 시기 등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65세 남성이 4억 은퇴 자금으로 이렇게 나눠서 관리합니다. 2억 주식형 ETF SCHD, JPQ, 국내 배당 ETF, 1억 채권형 ETF, 1억 현금 MMF. 이 구조 덕에 주식이 흔들려도 현금과 채권에서 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계획을 자주 점검하라입니다. 은퇴 자산 관리의 핵심은 시장이 변할 때 내 계획도 조정하는 거예요. 6개월 1년에 한번 포트폴리오 비중을 점검. 시장 변동에 따른 리밸런싱. 생활비 흐름 확인. 많은 분이 미국 ETF만 사두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은퇴 설계는 매달 생활비가 안정적으로 나오는지를 꾸준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일입니다. 결국 은퇴 자산은 당신의 생존 자금입니다. 전쟁이 나도 환율이 출렁여도 금리가 오르내려도 내 생활비는 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은퇴 대작전의 핵심이에요. 지금이라도 본인 자산이 한 방에 무너질 구조인지 살펴보고 균형과 안전마진을 설계해 보세요. 은퇴는 투자 수익이 아니라 생존 계획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